문재인 대통령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항쟁이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내려졌는지, 헬기에서 광주 전일 빌딩 향한 총격이 이루어졌는지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시민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자, 군인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영화를 본 1,000만 관객뿐 아니라 영화 아직 보지 못한 4천만 국민 모두가 궁금합니다. 알아야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왜 그랬을까? 자, 미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된 것도 있는데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답을 해줄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 지시를 했죠. 현장에 가셨나요? 저요? 아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총격 나온 전일 빌딩 이렇게 보는 그림이 TV에 나왔거든요. 현장에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뭐 그 헬기로 하향 사격했다고 하잖아요. 기총 그런 사격.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예전에 후보 시절부터 이거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최근에 택시 운전사 1,000만을 돌파한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우리한테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누군가 내리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군인들이 우리한테 이런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우리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이게 항상 그 의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차원의 조사를 이전에도 3번 했는데 그게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택시 운전사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전투기 조종사들의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있었죠. 그러면 그런 차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특별조사를 해보자, 해라라고 이제 국방부에 지시를 했고 국방부는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좀 창피한 일인 게, 총을 쐈는데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영원히 없어요. 그건 우리 총을 쏜 사람들이나 맞은 사람들이나 그 후손이나 다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바로 밝혀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역사적 소명인데, 누가 쐈지? 왜 찔렀지? 트럭이 싣고 어딜 갔지? 노래. 노래였었어요 그게? 5.18 노래 가사 아니에요? 몰랐었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도 되는 생방송인데? 예? 생방송에서 노래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무서워. 예? 변호사님, 손소 변호사님, 생방송에서 노래하지 마라. 없죠. 하세요. 나는 무서워요. 그래도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왜요?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쏘았지? 왜 찔렀지? 칼.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이 한이 맺힌 노래 아니에요. 그걸 왜 하면 안 돼요? 난 무서워요. 그래도요. 저는 전두환 시절 살았던 사람이라서요. 지금도 무서워요. 술 먹다 사람들 잡혀가고 막 그랬어. 이런 노래 부르다가. 그랬었죠. 정석 기자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게 뭐 그게 진술이지 확인이 되진 않았죠. 당시에 또 이 관련된 사람들은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시에 이제 지휘권이 있던 지휘관들의 얘기는. 그래서 이게 광주를 겨냥한 거냐 아니면 북한 때문이냐 아직도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고 헬기에 어떤 하향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많은 증언자들이 나왔고 전일 빌딩을 조사한 게 2015년인가 16년에 조사해서 이것은 하향 기총 사격한 게 맞다. 기총 소사 한 게 맞다. 라고 하는 결정까지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위에서 쏜 듯한 각도상 절대 밑에서 쏜 게 아니라 위에서 쏜 듯한 그게 각도상 그러니까 전일 빌딩 그게 몇 층이었죠? 그 총 몇 층까지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높은 층인데 그거를 계엄령이 점프해갖고 뿅 위에서 쏘고 다시 내려가 그랬었어. 정말 명사수여서 이렇게 쏠 수도 있긴 하겠네요. 포물선으로. 그럼 그렇게 쏘려면요. 그 포물선이 오려면 저 광주밖에 전주쯤에서 쏴야 돼요. 순천쯤에서 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미 비밀문서 2급 비밀문서가 최근에 공개했죠. 맞습니다. 미라이 광주를 미라이로 빗대는데 미라이라는 게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양민을 학살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 신 그 군부의 광주는 미군의 미라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예 그냥 치욕스러운 역사죠. 그리고 그 미국 정보국 문서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980년 6월 11일에 이제 생산한 걸로 보이고 2급 비밀 문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장관이 CIA에도
전달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군의 동떨어지고 잔인한 처리는 현 군부의 실세인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 모두 베트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미라이에 빗대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마을. 맞습니다. 밀라이. 예. 예? 여기를 광주에 빗대서 마치 미군이 양민, 베트남 양민을 학살할 때 그 장면을 보는 듯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전에 이제 체로키 파일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극비 전문에 이제 신군부가 내리는 비상 계엄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파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그 뒤에 미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뭐 짚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 조사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계엄령을 확대할 때 북한군 얘기를 했더니 미 대사관이나 미군 측에서는 북한군 이상 동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엄령 확대해서 안 된다라고 당시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속 내밀은 이제 기밀 문서는 사실 미국의 모든 행동을 저는 겉으로 보는 그거 자체가 다 원래 모든 나라가 다 이중적이에요. 그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군 이상설은 없지만 그러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자칫 잘못했고 우리가 내정 간섭으로 깊이 함정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 자기 덫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그 시절에 광주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이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항모가 들어오는데 막 환호를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군인들은 너무 이상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라는 그런 실망스러운 얘기들을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둠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가 뭐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게. 미군이 개입하면 이렇게 군인이 잔혹하게 굴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걸 정리해 줄 텐데 이러고 미군이 들어오길 계속 기대하고 항모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돌았어요. 소문이. 근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81년 83년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미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안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명령한 거 아니냐 미국도 이렇게 하라고. 방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80년 초반에 광주 미문화원은 미수에 그쳤고 81년도 부산 미문화원. 그다음 83년도죠. 그 함은경 씨가 들어가고 그랬던 게. 83년인지 모르겠는데. 83년도 82년인지 8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미문화원 정거농성 81년도에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런 게 다 미군에 대한 강력한 반대. 5.18 진상을 규명해라.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그 81년도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시인 중에 그 꽃들이라는 시 있잖아요. 어디 핀들 꽃이 아니니 감옥에 그 김문식 시인인가요? 그분이 그 주동이에요. 딱 주동이고 그 옆에 있던 분들도 서로 다른 사람인데 시 쓰고 글 쓰고 그런 사람 중에 그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봉도사님하고 우 박사님이 세대가 다 그러니까 그 5.18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저기는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전 대학교 2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중학교에는 다 모든 걸 다 보죠. 1학년 학생이 대학교 2학년 중학교 때 보고 들이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봤던 거 다 기억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저나 이제 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태어나서 그냥 애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억 안 나요. 그 1살 2살 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천재 스타일이죠. 다르긴 달라. 자 9562님 5.18 문제 왜 이제야 다시 진상조사되는 건지요. 택시 운전사 영화가 기폭제가 된 건가요?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네 번째죠. 그리고 또 이 작가님께서도 하나 적어주셨던데 이번에 이제 그 발포 사격 비행기 대기 명령 다 이제 어떻게 밝힐 거냐. 이번 참모총장이 이제 그 조종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명쾌하게 밝힐 수 있지 않아요. 정경두 참모총장은 두 번째 공군 출신의 참모총장인데 그리고 또 전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보훈처장은 또 헬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이번에 또 헬기 그 사격. 피우진 보훈처장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피우진 공동 조사를 하면 그 두 부분을 명쾌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공 분야니까. 두 분이 전공 분야고 이제 흐름을 알겠죠. 흐름을 그렇죠. 어떻게 조사를 하고 맥을 짚어주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아빠 뉴스로 했을까요? 아빠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죠. 미래 아빠가 될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다시 아빠는 못 되고 저 세상으로 간 분들. 그렇죠. 가슴 아픈. 그리고 있고. 이번에 5.18 그 추념식 때 아빠를 생각하면서 읽었던 김소형 씨,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그 안아주고 같이 울었던 그분에게 아빠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어요. 또 이거 기폭시킨 영화 택시 운전수예요. 예. 송강호가 아빠예요 거기서. 운전수 아닌데 운전사. 운전사인데. 운전사. 조금 왜 이러세요? 유석훈 박사님. 택시 운전수란 영화도 있을 수 있죠. 뭐 10,000명 정도 봤으니까. 예. 어디 택시 운전사를 지금 그렇게 쓰라고 넘어. 자, 아침부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게 꿀꿀한 기사가 아니고요. 이거 밝혀야 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행복한 기사예요. 근데 아니,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을 질렀어요? 네, 그렇죠.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예. 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법원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가, 예. 왜 결정을 했는가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특히나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그리고 발포 명령도 본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있네요. 헬기 기관총 사격, 기총소사를 증언했던 미국의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 증언 관련해서 사진 조작서를 거론하면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북한군 개입설도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되지 않는 한 출판 등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잊혀질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회고록을 출판한 바람에 왜 했대요? 네? 왜 했대요? 글쎄요.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그래볼까요? 예. 그래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예. 회고록을 아니 남기고 본인이 다 싶었겠죠. 부인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북한군 개입설 다 부인했고 계엄사조차 군부에서조차도 그런 일 없었다. 다 부인한 거예요. 제2 모 씨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양반 또 이거 관련해 갖고 무슨 벌금형을 받았더니 뭘 받았잖아요. 소련에서 그래갖고. 네, 근데 그렇죠. 회고록을 빨리 읽었더니 해고록이 되더라고. 빨리 읽어보세요, 다들. 빨리 해보세요. 해고록. 해고록.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자, 박윤정님 20대라 그런가 저게 무슨 개그인지. 젊으신 거예요. 네, 젊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있어요. 예. 그 전두환 대통령 측근이 영화 딱 나온 다음에 예. 자기들이 검토해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예. 영화 안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슴에 불을 땡겼어요. 1,000만까지 온 거죠 그게.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예. 아니 근데 영화의 이 작품성을 너무 폄훼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1,000만이 왔대. 뭐 저런 분석이 다 있어. 아니 그 제 주변에 광주 분들이 있었거든요.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넘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보지 그랬는데. 아니 그럼 뻔한 얘기고 우리 다 아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을 수 있거든. 실제 광주 분들이 그랬다고요. 촬영 감독인데 예.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 모시고 갔더니 어머니가 막 우셨다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좀 그러세요. 전두환 씨 대통령 전자도 안 묻혀. 그래도 민정당 생방송이니까요. 출신이야 왜 이래? 제가 또 모범생이에요. 학도국단. 예. 학도국단 간부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저희 고등학교 삘이 왔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학도국단 학생회가 없고 예. 그렇죠. 학도국단이었어요. 맞습니다. 거기 학도국단 단장이 학생회장이었죠 사실. 이 양반 대대장, 이 양반 대대장. 무슨 MT야? 자기 옛날 얘기하라. 저는요 ROTC 출신이야. ROTC 책임자 처벌 네. 진상이 밝혀지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가능할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럼 안 하면 안 될까? 네. 이게 예. 법적으로 어렵게 말씀드리면 또 안 되니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한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 내란 목적 살인 등등으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죠. 예. 그런데 한번 처벌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한 번 걸리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새로운 사건이고 새로운 행위. 증거. 네. 그런
뭐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드러난 거다. 그렇죠. 발포 명령을 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까지 부인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예. 예전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를 93년 2월 24일까지는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언제까지요? 93년 2월 24일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되도록.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이거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 헌정사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서구 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만 한다면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경우여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해줬거든요. 그 93년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죠. 21세기에 들어서 네. 단 한 번 허용해야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이 취지를 본다면은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헌법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이번에도 공소시효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도 합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그런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5.18 진상규명 특별법,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그게 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유엔 차원에서 보면요, 이게 반인류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범 같은 것들, 뭐 나치였다거나, 뭐 전쟁에 학살했다 이런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이거는 맞아요. 반인류 범죄의 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한 거에 대해서 무슨 공소시효냐 이건 밝히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그건 검사가 판단하는 거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진상조사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밝혀지거나 또는 국민적인 여론이 더욱더 들끓는다면 수사기관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헬기 기총수사가 있었다라고 군 자체 그 조사 결과 딱 결과 나와요. 네.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 진행할 수 있겠죠. 또 그때 그 발포 명령을 받은 그 군 장교들이 이제라도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발포 명령 받았다. 현장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포 대응 사격을 한 게 아니고 발포 명령 정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빼박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왔는데 아니에요. 지금 나올까요? 나이가 드니까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린다면서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참여하는 마음에서 광주항쟁 진압에 참여했었던 장교 여러분, 특히 발포 명령을 받은 분들 SBS 정봉재 정치쇼에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비공개로 익명으로 양심선언해서 국회나 참모총장 이름이 뭐이죠? 정경두 참모총장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좀 이상했나? 뭐. 근데 아빠의 심정에서 세상이 좋아지길 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쟤한테 편하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0-30년 후에 애들이 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우리가 고칠 건 고쳐놔야지 좀 깨끗한 상태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이런 문제는 진짜로 진상 정도라도 처벌은 다음이라도 그러면 진상 이런 사건이다라고 우리 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려고 촛불 들었던 거고. 그렇죠. 눈물 나려고 그러네 갑자기. 참여정부 때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게 참여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진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정말 진상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진짜 해서 없다면 정말 아니 이번엔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리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근데 그 참여정부 때 그 5.18은 아니고 군 의무사 진상위원회에서 맞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좀 약간 알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도 행정부 쪽에서 진짜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아마 위에서는 막 얘기를 해도 진짜 막 밑에서 잘 꺼내서 협조해 줄까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만한 여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에게 극비 전문에 이제
신군부가 내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파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그 뒤에 미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뭐 짚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 조사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계엄령을 확대할 때 북한군 얘기를 했더니 미 대사관이나 미군 측에서는 북한군 이상 동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엄령 확대해서 안 된다라고 당시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속 내밀은 이제 기밀 문서는 사실 미국의 모든 행동을 저는 겉으로 보는 그거 자체가 다 원래 모든 나라가 다 이중적이에요. 그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군 이상설은 없지만 그러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자칫 잘못했고 우리가 내정 간섭으로 깊이 함정으로 빠져들 수 그렇죠. 있으니 자기 덫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그 시절에 광주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이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항모가 들어오는데 막 환호를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군인들은 너무 이상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항쟁이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내려졌는지 헬기에서 광주 전일 빌딩 향한 총격이 이루어졌는지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시민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자, 군인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영화를 본 1,000만 관객뿐 아니라 영화 아직 보지 못한 4천만 국민 모두가 궁금합니다. 알아야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왜 그랬을까? 자, 미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된 것도 있는데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답을 해줄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 지시를 했죠. 현장에 가셨나요? 저요? 아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총격 나온 전일 빌딩 이렇게 보는 그림이 TV에 나왔거든요. 현장에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뭐 그 헬기로 하향 사격했다고 하잖아요. 기총 그런 사격.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예전에 후보 시절부터 이거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최근에 택시 운전사 1,000만을 돌파한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우리한테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누군가 내린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군인들이 우리한테 이런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우리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점프해갖고 뿅 위에서 쏘고 다시 내려가고 그랬어. 정말 명사수여서 이렇게 쏠 수도 있긴 하겠네요. 포물선으로. 그럼 그렇게 쏘려면요. 그 포물선이 오려면 저 광주밖에 전주쯤에서 쏴야 돼요. 순천쯤에서 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미 비밀 문서 2급 비밀 문서가 최근에 공개했죠. 맞습니다. 그 미라이 광주를 미라이로 빗대는데 미라이라는 게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양민을 학살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 신 그 군부의 광주는 미군의 미라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예 그냥 치욕스러운 역사죠. 그리고 그 미국 정보국 문서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980년 6월 11일에 이제 생산한 걸로 보이고 2급 비밀 문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장관이 CIA에도 전달을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군의 동떨어지고 잔인한 처리는 현 군부의 실세인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 모두 베트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미라이에 빗대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마을. 맞습니다. 밀라이. 예? 여기를 광주에 빗대서 마치 미군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할 때 그 장면을 보는 듯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전에 이제 체로키 파일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게 항상 그 의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차원의 조사를 이전에다 3번 했는데 그게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택시 운전사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전투기 조종사들의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있었죠. 그러면 그런 차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특별 조사를 해보자 해라라고 이제 국방부에 지시를 했고 국방부는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좀 창피한 일인 게 총을 쐈는데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영원히 없어요. 그건 우리 총을 쏜 사람들이나 맞은 사람들이나 그 후손이나 다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바로 밝혀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역사적 소명인데 누가 쐈지? 왜 찔렀지? 트럭이 싣고 어딜 갔지? 노래. 노래였었어요 그게? 5.18 노래 가사 아니에요. 몰랐었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도 되는 생방송인데? 예? 아이. 생방송에서 노래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무서워. 나. 예? 변호사님, 손소 변호사님, 생방송에서 노래하지 마라. 없죠. 하세요. 난 무서워요. 그래도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왜요?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쏘았지? 총. 왜 찔렀지? 칼. 들어오기 싫고 어디 갔지? 이 한이 맺힌 노래 아니에요. 그걸 왜 하면 안 돼요? 난 무서워요. 그래도요. 저는 전두환 시절 살았던 사람이라서요. 예. 지금도 무서워요. 술 먹다 사람들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이래서 노래 부르다가. 그랬었죠. 정석 기자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게 뭐 그게 진술이지 확인이 되진 않았죠. 당시에 또 이 관련된 사람들은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시에 이제 지휘권이 있던 지휘관들의 얘기는. 그래서 이게 광주를 겨냥한 거냐 아니면 북한 때문이냐 아직도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고 헬기에 어떤 하향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많은 증언자들이 나왔고 전일 빌딩을 조사한 게 2015년인가 16년에 조사해서 이것은 하향 기총 사격한 게 맞다. 기총 소사 한 게 맞다. 라고 하는 결정까지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위에서 쏜 듯한 각도상 절대 밑에서 쏜 게 아니라 위에서 쏜 듯한 그게 각도상 그러니까 보이죠. 전일 빌딩 그게 몇 층이었죠? 그 총 몇 층까지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높은 층인데 그거를 계엄령